네, 저는 빅데이터 뽑고 있으면은 그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누군가 범죄를 언제 저지를 것이다 이런 걸 예고를 하잖아요. 정말로 그게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멀지 않은 미래에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거 보고 사실은 좀 가끔은 좀 섬뜩섬뜩합니다만 네,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뭐 범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빅데이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 가지고 어떻게 잘 풀어주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IT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송영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젝트 했던 사례를 2개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제조업체 고객들이셨고요. 2013년, 그다음 2014년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의 PM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던 고민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결한 사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두 가지 고객사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고민들이 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두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쭉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좀 분류해봤고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계신 고민들, 그다음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두 고객사가 좀 성격은 달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환경이 변하고 이런 데서 해외 사업장도 있고 원격 사업장도 있고 또 그 다양한 플랜트들이 있으셨고요. 그런 데이터의 취합들이 어렵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고객 제조사들에서 이제 외주 업체라든지 외주 업체의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협력 업체하고 그 같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고 시스템을 공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 교육도 외주 업체, 협력 업체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속적인 품질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팔로우를 해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ERP하고 MES겠죠. 그래서 제 ERP, MES를 빼고 무슨 제조업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들에 대한 부하들이 업무 집중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 접근성이라든지 또한 이용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ERP하고 MES 간의 데이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또 이제 ERP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타 그룹웨어도 인터페이스가 되죠. 또 어떤 시스템들 뭐 다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도 증가하게 되고요. 개별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찾으려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서 장애 대응이라든지 현황 파악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고요. 데이터적인 부분은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보고서도 각각의 시스템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어느 시스템 간에 그 간단한 보고서 장표 한 장 없으신 부분들이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보고서들, 중복 보고서들이 여기 ERP에도 있고 MES에도 있고 또 어떤 저쪽 시스템에도 있고 이쪽 시스템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보고서를 모아 보니까 정형 보고서들도 있고 또 비정형 보고서들도 있고 문서형 보고서들까지 있죠. 그걸 어떻게 취합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신뢰성과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큰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성은 크게 좀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집중도를 좀 개선을 하자. 이 집중되어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가지고 사용자한테 좀 친화적이고 하게끔. 그다음 산재되어 있는 보고서들을 통합을 좀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냐. 그다음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다음 대용량 분석 대용량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냐 이런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사용자별로 그다음 사용자 업무 특성별로 특화된 업무 포털을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 모듈화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더하고 어떤 부분은 뺄 수 있는 부분의 플랫폼인 쉐어포인트 2013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자 특성에 맞는 업무 포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료나 보고서들을 취합해가지고 SSRS나 파워피보, 파워뷰 이런 부분들이 제공하는 기능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가지고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EAI 툴인 비즈톡섭을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전 세션에서 말씀했었던 PDW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공정, ERP, MES 등에서 나오는 대용량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통합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그 SQL 서버가 제공하는 큐브, SSAS 타블러 모델, 그다음 이제 파워피벗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려 했던 부분은 협업과 공유를 기반한 업무 포털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그 구성을 하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떤 별도의 또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가 아닌 웹 기반의 시스템 구성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향상을 시켜주고 그러므로 해서 ERP 중심의 업무 집중도를 개선해 가지고 좀 라이트하게 접근해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도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보고서 부분들을 취합해 가지고 그 보고서 포털을 구성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데이터 보고서들,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 이것은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보고서 포털에 들어가면 자기가 있게끔 하는 구성을 좀 만들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체계를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흩어져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료 흐름과 그 프로세스를 통일하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다음 시스템 관점에서,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 생성되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사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고객 사례는 저희 삼성전자 개인 1차 협력업체고요. 계열사 포함해서 매출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지고 계셨던 처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 부분은 그림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ERP의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RP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공되는 모듈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그 CBO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업무 부분들은 그 안에 많이 또 개발을 해 놓으셨고, 또 BW 통해 가지고 BW 통해 가지고 레포트들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업무도 집중되고 부하도 이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각각의 보고서들은 이제 그 MES라든지 뭐 EI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하도 집중되고 하는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이 시스템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MES하고 ERP 간에는 소켓 프로그램으로 이제 데몬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룹웨어하고 이제 ERP 간에는 이제 별도의 미들웨어가, 그 외에 이제 시스템들은 셉에서 제공되는 API들이, 또 이제 어떤 시스템들은 FTP를 이용한 파일 공유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특정 이제 ERP 시스템에 집중돼 있는 업무 환경을 개선을 좀 하자. 그다음 꼭지에서는 인터페이스, 자꾸 이제 인터페이스가 오류가 나고 이제 늦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자. 그리고 분석 보고서들이 이제 집중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SAP BW라든지 MES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취합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 시스템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사항을 좀 해결하고자 했던 게 프로젝트의 최초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네,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최대한 업무는 이제 ERP 부분에 집중되어 있던 업무를 덜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 때문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을 별도로 꺼내 가지고 보고서를 또 따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전사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사 프로세스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위 세 가지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 사내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합성하고 신뢰성 부분들이 향상이 될 것이다. 이거였고요. ERP 쪽에 이제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별도의 이제 제어 포인트 기반의 업무 포탈을 구현을 했고요. 보고서들은 또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BI 포탈을 또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각각의 이제 시스템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위해 가지고 PDW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던 인터페이스들이 흩어져 있던 인터페이스들을 피지톡 서버 통해 가지고 EAI를 통과해 가지고 전사 데이터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도 개선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도 전체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흘러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 체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먼저 업무 포탈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 ERP 쪽에 안에 있던 부분들을 대해 가지고 사용자 업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심 포탈을 구축을 했고요. 각각의 영업, 그다음에 구매, 생산, 품질, 그다음에 사양, 이 각각의 모듈별로 이제 업무별로 필요한 화면들을 걷어내 가지고 저희 포탈로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뭐 SA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을 깔아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SAP 자체가 그 커맨드 드리븐 방식으로 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실제 잘 모르면 그걸 배워야 되고 T 코드가 몇 번인데 야 T ZPP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쳐서 들어가라. 그럼 요 화면은 여기야. 몇 번 화면이야. 이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프로그램 쓰듯이 이거 누르면은 요 항목에 요게 있고
요 항목에 여기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지고 그 사용하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성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메뉴를 구성했고요. 또한 이제 이제 웹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들어가다 보면은 이 데이터를 자꾸 엉뚱한 데이터를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 체계에 대해 가지고 보안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메뉴 부분만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사용 현황, 접속 현황, 데이터 어떻게 처리했다는 데이터 이력 현황 보이게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화면이 더 늘지 모르니까 어떤 화면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더라도 관리자 혹은 개발자 분들이 쉽게 만들어 가지고 메뉴에 대한 확장성을 좀 줄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전체 관리자 기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EAI를 구축을 한 거고요. 비지톡 기반의 EAI를 구축을 했습니다. EAI는 되게 좀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성과도 난 부분이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좀 많이 난 부분이고요. 전체 아까 보셨다시피 있던 인터페이스들 돌아다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한 대로 몰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전체로 한 군데로 몰았고요. 돌아다니는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돌아다녀 가지고 어떤 체계를 따라 가지고 장애가 났는지 이건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래킹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셉에서 호출해서 가는 부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셉에서 호출했을 때 받아서 처리하고, 그다음 이제 주기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 그다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를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 처리 규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누가 보내든 수신을 하겠죠. 수신을 하고 수신받은 데이터를 로깅을 하게 구성을 했고요. 로깅하고 나서 데이터를 해당 타겟으로 송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내용 그냥 잘 주고 잘 받았다 하는 그 처리 결과까지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규칙을 대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데 대해 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스키마 데이터 이제 스키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흘러다니는 이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해서 워크플로어 해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 그다음 데이터가 또 맞았다, 아니면 틀렸다, 혹은 오류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ERP랑 MES랑 ERP는 데이터를 줬다, MES는 못 받았다. MES는 데이터를 줬다, ERP는 이거 데이터가 빠졌는데 가운데 누가 어떤 데이터를 줬고 누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고 어떤 데이터가 흘러갔는데 어디서 오류가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트래킹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몇 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트래킹도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전체 전사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내 보고서 중앙화 이제 데이터 분석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 기반의 이제 BI 포탈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SEP-BW 보고서들, 그 다음에 MES에 있는 일보 데이터들, 뭐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분석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일보, 품질 현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메뉴 관리 체계를 적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보고서들을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별로 조회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메뉴 관리 체계, 관리자 체계 뭐 이런 부분들도 했고요. 그다음 아직까지 셀프 서비스 BI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시고요.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프라들은 구축돼 있으신 거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BI 세미나 이런 거 가보시면은 셀프 서비스 BI가 어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이제 어떤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자기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 체계의 기틀만 이제 마련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프로젝트는 작년 5월 달에 시작했고요. 1차 오픈은 9월 1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로 계열사에 오픈하는 부분이 금년 1월 달에 오픈했고요. 그다음 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해당하는 아까 모듈별로 추가적인 조금 개발에 대한 니즈들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업무별 포탈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외주업체 직원들, 그다음 협력사 뭐 이런 분 사용자들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계열사로 업무 포탈이 사용이 확대돼 가고 있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흐름에 대한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나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회사 안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얼마만큼 오류가 나고 얼마만큼 어떤 데이터들이 왔다 가고 있다는 그 부분들이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혹시 이런 시각화가 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이거든요. 이거 오류가 났어. 왜 났지? 그다음 나중에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왔다 갔는데 나중에 마감을 해보니 결산을 해보니 어떤 데이터가 안 맞아.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어디서 데이터를 잘못 보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이런 그 효과였고요. 그다음 이제 SAP ERP에 집중돼 있던 업무들을 드러내고 이제 업무 포탈을 분리하고 또 이제 그 보고서 포탈을 분리해내고 나니까 ERP 본연의 이런 부분들도 돌아가고 ERP를 이제 계열사로 이제 횡전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됐는데 실제 뭐 저도 효과를 쓰려 보니까 비용 절감이 진짜 됐나 이런 부분이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정성적으로는 틀림없는 비용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자 비용도 절감했고 또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헬프데스크나 이런 부분들 해도 됐고요. 인터페이스 개발하려 그러면은 그룹웨어하고 셉 간의 인터페이스는 저희 A사에, 그다음에 MES하고 ERP하고 인터페이스는 B사에, 또 어떤 시스템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통일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운영 비용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자체가 이제 셀프 서비스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돼 있는 큐브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보고서 생산 비용도 충분히 절감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용 편의성이 강화됐죠. 기존에 커맨드 드리븐에 프로그램을 쓰시다가 메뉴 방식에 클릭 한 두 번만 하면 해당하는 화면이 나오고 셉 화면은 그렇잖아요. 셉 쓸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먼저 이제 그 파스 브랜치라 그러죠. 그 화면 나오고 막 이렇게 입력하고 누르면 이제 전환되고 다시 돌아가고 하면 백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화면에서 전부 다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 웹 프로그램들은 위에 검색 화면들 통해 가지고 이제 웹으로 말하면 검색 화면 통해 가지고 필요한 항목들 집어넣고 검색하면은 밑에 결과가 뿌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 편의성이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그 보고서 조회가 부하가 많다 보니까 좀 느리셨대요. 그래서 기존에 대비해 가지고 월등히 좀 줄였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적재하고 이런 과정 로딩하고 적재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더라.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점과 효과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하려니까 잘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고객사는 두 장만 보시면 되니까요. 네, 두 번째 고객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계고요. 전체 매출 한 4조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포탈을 구축한 사례고요. 글로벌 컴퍼니이긴 한데요. 17개국에 약 35개 플랜트가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에 계셨는데 이게 17개국에 35개 플랜트가 이게 내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좀 법인이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데이터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시고 취합하시는 절차 자체가 좀 되게 좀 까다로우셨어요. 그래서 아예 보고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플랜트 담당자가 리즌별로 플랜트별로 엑셀 데이터를 일단 만듭니다. 어디서든 만들어지겠죠. ERP 자기네 시스템에서 빼든 ERP를 빼든 절대로 ERP 자기네 ERP라든지 이런 부분 안 열어주실라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별 챔피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각 모듈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별로 메일 보냅니다. 그 주에 KPI를. 그럼 이제 또 받아가지고 전체 이제 35개 플랜트가 다 왔나 안 왔나 이걸 또 검사를 하세요. 그걸 다 받은 다음에 보고서를 엑셀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해가지고 이제 임원회의 전에 메인에 이제 보고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분이 취합을 하시죠. 비서분이 취합을 하셔가지고 또 여기 쭉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회의를 딱 해요. 주에 한 번씩 하시고 나면은 이제 위에 지시사항들, 야 이거 KPI 이게 뭐냐, 이거 지시사항들이 쭉 나오시죠.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비서분들이 쭉 해가지고 각각의 액션 아이템들을 이제 담당 리즌장 혹은 액션 담당자에게 뿌려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였고요. 말하면서도 되게 복잡하구나 그랬는데 고민은 딱 그거였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취합이 어렵더라. 그 다음에 KPI라고 맨날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든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영자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데이터는 다 어디서 보냐? 그 많은 보고서는 보고는 했는데 다 어디가 있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들의 팔로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가 프로젝트 진행된 부분인데요. 그 35개 플랜트였고요. 그 고객사들이 BMW, 벤츠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BMW, 벤츠 같은 경우는 뭐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긴급하게 좀 움직여야 됐어. 그런 통지 체계, 그 다음에 그 이슈를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체제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말씀드렸지만 주요 정형 데이터들은 KPI 체계로 KPI 관리되는 부분들은 정형 보고서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악유가 많았지만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SSRS로 구축을 했습니다. SSRS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요즘은 BI 하게 되면은 엑셀 파워뷰나 파워 피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파워자 붙어 있는 걸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좀 이제 RS 기반으로 좀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정형 보고서 말고 여기서는 non-structured report라고 그랬는데요. 문서형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회의록, 그다음 기타 보고 자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요 이제 회의에 대한 보고서 관리이기 때문에 회의체를 관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체 관리하는 부분들 만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보고서 관리 체계를 좀 만들자. 그 다음에 탑 매니지먼트 경영진들의 지시 사항들이 어떻게 트래킹 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 옆에다 써라. 그래서 그 부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이슈 발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는 좀 만들었습니다. 네, 보고서는 보고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RS로 만들어서 크게 뭐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형 보고서들 KPI 자료들을 보시는 대로 만들었고요. 웹 UI 기반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포털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RS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0주차인데 10주차 데이터에 보고서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시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팔로우를 했고 결과가 어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지시사항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피드백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게 했고요. RS 기반이다 보니까 어디셔널 랩 자료들, 기초 데이터들, 뭐 그다음 이제 어떤 파워포인트, 그다음 고객이 보낸 이메일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을 보고서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부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부분은 모바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파워뷰 형태로 이제 정형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파워뷰가 이제 실버라이트 기반이다 보니까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RS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에 풀 브라우징으로 가는 방법들을 좀 가이드를 해서 그렇게 갔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17개국 35개 플랜트의 데이터를 다 모으지 못했어요. 그럼 자동화시키지 못했어요. 모으는 체계를 시스템을 어떻게든 땡깁시다 했지만 조직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를 하되, 그러면 검증 절차를 어떻게 걸칠 것이냐, 이 담당자들이 아이 체크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이제 그 밸리데이션 부분을 추가했고요. 그다음 이제 담당 챔피언들이 그 부분들을 릴리즈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를 해야만 해당하는 보고서가 이제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이슈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좀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임원회의 부분들을 시스템화적으로 처리하고 그 나온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배포자 그룹을 관리하고 참석자와 배포자 간의 어떤 액션 아이템들에 대한 공유들, 뭐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실시간 정보 전송이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되는 그런 부분들로 마련이 됐습니다. 네, 앞 사례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변화된 점이라 이런 부분들이 정량화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 취합 자체가 좀 간소화됐어요. 이게 매주 그다음 매월 받던 부분들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받게 되니까 현황적인 좀 보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필터링 해주니까 담당자들이 좀 수고도 좀 줄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체계 자체가 정형 보고서, 그다음에 문서형 보고서에 대한 체계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슈가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이제 체계화돼 가더라. 그래서 17개국에 35개 플랜트에 대해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생겼더라,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경영진과 그다음 밑에 실무자 그리고 담당 본부장 요 간의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됐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구축이 변화된 점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 쓰다가 제가 어제 밤샐 뻔했어요. 네, 이렇게 두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고민들이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취합도 어렵다, 외부 인원에 대해 데이터도 공유해야 된다, 쓰기 어렵다, 여기저기 중복 투자해야 된다, 부하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부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업무 포탈 구성하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해가지고 업무 포탈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 전부 취합해가지고 중앙화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체계를 마련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건데요. 두 사례 모두 제가
프로젝트 PM을 했지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프로젝트였고요. 제가 힘든 이유는 당연히 고객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에 버금가는 그 고민을 같이 하느라고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이런 고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과들, 주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이런 고민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돌아가셨다, 우리랑 비슷한 고민이 있다 이러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저희 고IT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항상 제가 달려가서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